시간에 뭐 했냐면 메모리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어요. 메모리를 구분 짓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작용 탭, 그래서 뭐 반도체 타입이나 아니면 뭐 자기애로 하느냐. 액세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렉트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퀀셜 방식도 있었죠.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라키 구조에서는 CPU를 정적으로 봤을 때 CPU는 가장 가까운 메모리서부터 가장 먼 메모리까지. 가장 가까운 메모리는 고속이고요. 그건 비싸다는 얘기고. 가장 먼 메모리는 저속이지만 그 용량에 대한 단가가 싸죠. 제일 위에 있는 메모리가 레지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캐시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가 구성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캐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CPU하고 메인 메모리만 있으면 되는데 메인 메모리가 용량 위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오죠.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캐시라고 하는 중간에 빠른 메모리를 썼어요. 근데 그 캐시라는 메모리는 되게 빠르기 때문에 비싸요. 비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작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대신 캐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CPU가 한 번에 가져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그 근처의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만 미리 가져오고 있으면 CPU가 원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캐시의 사용 이유였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로컬리티였죠. 로컬리티, 지역성.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10,000줄짜리를 짜던 10만 줄짜리를 짜던 어쨌든 CPU는 한 줄씩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코드의 길이는 기껏해야 100줄에서 200줄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것만 미리미리 덤프해 오면 미리미리 카피해 오면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캐시의 등장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시를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버추얼 캐시냐, 피지컬 캐시냐, 그러니까 버추얼 또는 로지컬 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세서는 실제 주소를 발생시킬 때 피지컬 주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MMU라는 놈을 둬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메인 메모리에 어느 주소에 올라올지를 그때 이게 상황에 따라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CPU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제 주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CPU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를 MMU라는 놈이 관리하게 해놓고 CPU는 그냥 심플하게 뭐 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0번지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PU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MMU를 거쳐야 실제 주소, 피지컬 주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MMU가 그 룩업 탭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그 주소를 알면 실제 어디에 메모리에 적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CPU와 MMU 사이에 집어넣으면 버추얼 캐시, 로지컬 캐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캐시는 어드레스를 뭘로 봐요? 뭐다요? 버추얼 어드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 MM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캐시를 설치하면 그걸 우리가 피지컬 캐시라고 해요. 그때는 실제 피지컬 주소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시라고 하는 놈은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메인 메모리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적절한 애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 갖고 와야 되겠죠. 잘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칙을 가지고 갖고 올 거냐라는 게 남았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얘를 갖고 올 거냐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얘를 가져올까? 우리가 이걸 뭐냐면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 메인 메모리의 주소의 지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라는 것들을 하는 방법론을 배울 게 이번 시간이 되겠어요. 자, 매핑 펑션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캐시를 설계를 하면 여기 지금 것처럼 64KB, 그러니까 64KB짜리의 작은 캐시, 이것도 큰 편에 속하는데 어쨌든 64KB짜리의 작은 캐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한 워드가 1바이트예요. 한 워드가 한 워드가 1바이트라고 가정하면 8비트겠죠. 그러면 한 라인을 4바이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바이트가 모여서 하나의 라인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워드는 뭐라 그랬죠? 한 워드는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워드가 있고 그 워드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라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라인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워드가 모여서 라인이 되고 라인이 모여서 페이지가 되는데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넘어올 때는 라인 단위로 넘어요. 라인 단위로. 그러니까 블락 단위로 넘어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CPU에서 캐시로 읽어갈 때는 워드 단위로 읽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는 이렇게 라인 단위로 저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 개의 워드예요? 4개의 워드를 하나의 라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냐면 하나의 워드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의 라인, 하나의 블럭에 4개의 워드, 4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총 몇 개의 라인이 있을까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캐시는 지금 64kb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64kb를 우리가 라인으로 계산하려면 16K의 라인이 존재한다. 4바이트짜리를 한 라인으로 보면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64K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4바이트로 나눠주면 되죠. 왜냐면 한 라인이 4바이트니까. 그래서 4바이트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요? 16K 라인이 있겠죠. 64K 중에서 한 라인당 4바이트씩 들어가니까 4바이트로 나눠주면 총 라인은 몇 개 들어갈까? 라는 거죠. 됐어요? 네. 12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 블록이 3개씩 있어요. 그러면 블록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12개의 공간을 3개로씩 나눠주면 4블록이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4개씩 나눠주면 16kb의 라인이 존재해요. 자, 근데 메인 메모리는 얘보다 훨씬 용량이 크죠. 메인 메모리는 16MB의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라인 수로 얼마일까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4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4메가, 그쵸? 4메가의 라인이 존재해요. 자, 4메가의 라인이 존재하면 24빗 어드레스가 돼요. 맞아요? 이제는 쉽게 되죠. 메가면 몇 비트예요? 2에 몇 승이에요? 20승. 그러니까 20비죠? 20비트죠? 그러면 4메가면 얼마예요? 4는 2에 2승이니까 22비트죠. 그쵸? 그래서 라인수로 따지면 22라인이 돼요. 왜 그럼 여기는 24비트 어드레스냐? 여기에 하나의 워드를 다 표시하려면 한 바이트가 한 워드잖아요. 맞아요? 한 바이트가 한 워드니까 16MB가 있다라고 하면 16메가 워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로 따지면 16메가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16메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메가가 몇 비트라고 했죠? 20빗. 기가는 몇 빗이에요? 30빗. 그러면 16은 얼마예요? 2에 4승. 그래서 24빗의 어드레스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라인수로 따지려면 이거 계산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이건 뭐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에 24승배의 어드레스를 가지는데 2에 24승 어드레스를 가지는데 얘를 라인수로 환산하면 몇 라인이 들어갈까요? 얘를 4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16메가를 4로 나눠주면 메인 메모리에는 몇 라인이 들어갈까요? 몇 라인이 들어가요? 4로 나눠주면 4메가 라인이 들어가죠. 캐시는 얼마가 돼 있어요? 16K 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는 엄청나게 큰 라인이 있고 캐시는 굉장히 작은 라인이 있죠. 자, 그러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놈을 어떻게 캐시에다 연결시킬 거냐라는 숙제가 남는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는. 뭐라는지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해줘. 자, 다시 설명해줘. 아니야? 자, 주소를 표현할 때는 워드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기 때문에 16MB가 전체의 주소 어드레스가 돼요. 전체 주소 어드레스가 되는데 4개의 워드가 한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수로 따지면 22비트의 라인이 되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다이렉트 매핑 방식을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이렉트 매핑 방식은 심플해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에 있는 자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에 있는 자리는 세종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자리의 도서관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가정합시다. 10자리의 도서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이 10자리의 자리를 같이 나눠 써야 돼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이 10자리를 나눠줄 때 규칙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세우느냐? 가장 심플한 방식이 뭐냐면 끝자리로 나누는 거예요. 조 자리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애들만 앉기. 두 번째 자리는 끝자리가 1로 끝나는 애들만 앉기. 여기는 끝자리가 2로 끝나는 애들만 앉기. 여기는 3으로 끝나는 애들, 여기 4로, 5로, 6로, 7로, 8로, 9로. 이렇게 하면 각자 자기의 끝자리 번호를 보고 내가 앉을 자리가 딱 결정이 되죠. 이게 바로 다이렉트 매핑 방식이에요. 자, 원래 주소가 내가 있는데 그 주소에서 내가 캐시로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끝자리가 일치하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렉트 매핑 방식이에요. 아니, 그 똑같은 방식. 내가 아까 자리 설명한 거 완전히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가 딱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주소 결정이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위치는 딱 한 군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내가 끝자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규칙에 의해서 그 자리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블록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우리가 쪼개볼 텐데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전체 어드레스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드레스를 두 파트로 쪼개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라인 번호, 그러니까 블럭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의 어드레스 중에 한 라인이 아까 예를 들어서 4바이트가 한 라인이라고 했다고 치면 4바이트 한 라인이라고 치면 그러면 라인 안에 자, 요 원리만 잘 이해가 되시면 다음서부터는 잘 이해가 돼요. 바이너리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많이 써봤다. 자, 이렇게 쭉 주소가 0번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쭉 주소가 시작이 될 텐데 이걸 바이너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시말이고 이건 십진수고 이건 바이너리예요. 자, 주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는 이 주소 하나하나가 한 워드라고 합시다. 한 바이트. 그러면 한 워드라 그러면 한 워드를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주소 하나당 한 바이트씩 적혀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자, 그러면 캐시는 뭐라고 그랬냐면 캐시는 아까 4바이트가 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바이트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라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라인에 적힌다는 얘기예요. 몰아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라인에 적히죠. 4바이트가 한 라인에 딱딱. 그러니까 얘네가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지죠. 다시 말해서 여기 밑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로 구별해 줄 수 있어요. 맞나요? 왜냐하면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하위 2비트가 그룹마다 반복되는 걸로 알 수 있죠. 00, 01, 10, 11, 00, 01, 10, 11.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그 상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상위부터는 0번, 1번, 2번. 그쵸?
그래서 그룹 넘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상위 위서부터는. 그래서 그럼 두 파트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두 비까지는 워드를 구분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한 그룹에서 0번째냐, 1번째냐, 2번째냐, 3번째냐 이걸 구별하는 데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 비트는, 여기 상위 비트는 그룹을 구분하는 데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주소를 잘 살펴보면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제가 캐시에 적히는 라인에 8바이트가 들어가요. 예, 한 워드가 한 바이트가 가능했을 때, 그러면 한 그룹이 8바이트씩 들어가면 이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는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8개를 한 그룹으로 하면 이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가 몇 비트가 필요해요? 8개를 구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죠? 네, 3비트가 있어야 되잖아.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까지가 돼야 한 그룹이 되죠. 8개가 한 그룹이 되니까. 만약에 16개를 제가 한 라인을 할 거예요.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죠? 4비트. 이해되시죠? 네. 32개를 내가 한 라인을 할 거면 5비트가 워드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 라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라인 넘버가 되겠죠. 전체 어드레스 중에 이 워드를 구별하는 bit을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라인을 구별하는 비트가 돼요. 어드레스 이렇게 두 조각 내보면.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16bit이다 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16bit이에요. 근데 제가 한 그룹당 예를 들어서 32바이트를 한 라인당 32바이트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라인을 구별하는 비트는 몇 비트가 될까요? 라인을 구별하는 라인 넘버 비트는 몇 비트가 될까요? 전체 어드레스 중에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가 몇 비트인지만 알면 되죠.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가 몇 비트예요? 32면 2의 5승이니까 2의 n승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얼마요? 2, 5승이니까 5비트가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가 되죠. 그러면 16빗 중에 5비트를 빼버리면 11bit이 결국 라인을 구별하는 비트가 돼요. 이해되죠? 네. 만약에 여기가 64바이트면 한 라인당 64바이트가 들어가면, 그러면 2의 6승이니까 6비트가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가 되고 나머지 10비트가 라인을 구별하는 비트가 되죠.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어드레스 중에서 자, 이걸 두 파트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두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W비트를 워드를 구별하는 어드레스 비트로 보고, 그러니까 하위 W비트는 워드를 구별하기 위한 비트고, 상위 S비트는 뭘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라인 넘버를 구별하기 위한 비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어요? 이건 똑같아요. 전체 비트 중에서 W비트, 하위 비트 W. 그러면 이놈의 전체 어드레스 비트는 몇 bit이에요? 이놈의 전체 어드레스 비트는 몇 bit일까요? 몇 bit이에요? 쉬워요. 몇 bit이에요? 하위 W비트는 워드를 구별하기 위한 거고, 상위 S비트는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전체 비트는 얼마예요? S 플러스 W비트예요. 그냥 전체 비트 딱 두 조각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서 한 라인당 몇 개의 워드를 집어넣었을까요? 얘는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로 2비트를 썼어요. 그럼 한 라인당 몇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4개의 워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로 3비트를 썼으면 8개도 왜? 2의 3승이니까. 자, 워드를 구별하는 비트로 W를 썼대요. 그럼 얘는 한 라인당 몇 개의 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2의 W수. 그쵸? 2의 W수. 그러면 라인 수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 메모리의 라인 수는 2의 S승. 됐어요? 네, 2의 S승.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시 라인은요. 캐시는 비트로 따져봤더니 R비트밖에 안 된대요. R비트. 무슨 얘기냐면 자, 메인 메모리는 어드레스로 봤을 때 16비트가 돼요. 그럼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몇 비트가 돼요? 자,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24비 전체 어드레스 라인이에요. 근데 한 라인당 4바이트를 쓴대요. 그러면 워드로 구별하는 비트는 몇 bit이에요? 몇 bit이죠? 4바이트니까 2빗. 그쵸? 워드로 구별하는 건 2bit이고 나머지가 뭘 구별하는 거예요? 라인을 구별하는 거죠. 그럼 라인을 구별하는 건 얘는 몇 bit이에요? 22빗. 그쵸? 얘는 22빗이에요. 메인 메모리는. 자, 근데 캐시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캐시는 지금 64KB 중에서 라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16K가 되겠죠. 왜냐면 3 나누면 16K가 돼요. 그럼 얘는 어드레스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16K는 2의 14승이니까 몇 bit이에요? 총 14bit이 되죠.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22bit으로 라인 수를 구별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2의 22승계의 라인이 있는 거고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4bit으로 구별할 수 있는 2의 14승계의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차이가 생기죠. 메인 메모리는 22bit에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가 있는데 캐시는 몇 bit밖에 없어요? 14bit에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밖에 없죠. 그럼 뭔가 차이가 생기죠. 여기는 22빗, 얘는 14빗.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2빗과 14빗이면 8비트의 갭이 생기죠. 맞아요? 네, 8비트 갭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S-R이라고 하시면 돼요. S라고 하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서의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수. R은 뭐예요? 캐시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인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수. 그럼 그만큼의 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 10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씩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캐시에도 들어갈 자리에 이만큼의 애들이 한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의. 그러면 2의 S승-R승만큼이 그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만 두면 안 되고 꼭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전체 여기가 지금 24bit이 있는데 24bit 중에 하나의 워드를 한 라인이 만약에 4바이트로 구성된다면 여기 2비트는 워드를 구별하는 데 쓰이고요. 나머지 22bit은 라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돼요. 메인 메모리에서. 그런데 실제 캐시는 몇 개밖에 못 담아요? 14bit밖에 못 담죠. 왜냐면 캐시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는 나머지 8비트가 남아요. 이놈이 바로 캐시의 태그로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이만큼의 비트가 정보가 빠지죠. 왜냐면 메인 메모리에 22bit의 라인 넘버가 있는데 캐시에는 끝자리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앉았어요. 이 0번짜리 누가 앉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앞쪽 합번을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저는 뭐예요? 끝자리만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앉은 사람은 끝자리에 0번이라는 것만 알지 실제 합번은 모르죠. 네, 마찬가지예요. 메인 메모리도 엄청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캐시에 들어갈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자리를 가지고 캐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소를 모르죠, 내가. 그래서 그 나머지 주소를 이렇게 태그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 앉은 놈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24빗 어드레스 중에서 하위 2비트는 워드를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고 왜냐하면 한 블럭당 4개의 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2빗 중에서 캐시에 들어갈 자리를 알기 때문에 캐시에 들어갈 자리는 바로 이 14빗 가지고 구별을 하면 돼요. 이거는 캐시에 있는 어드레스랑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비트가 남죠. 그 8비트가 남는 것을 이제 그 개를 구별하기 위한 ID 넘버로 사용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로 여기 있는 태그, 자, 이 라인에 들어온 애 중에 이 태그가 일치하는 놈이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앉는 애는 유니크하게 앉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이 해당되는 아이디를 가진 애는 걔밖에 딱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한 명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CPU는 뭘 체크하느냐? CPU가 이제 실제로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CPU가 이제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찾을 번호가 예를 들어서 학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3703번이라고 합시다. 3703번. 그러면 제가 모든 자리를 다 뒤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끝자리가 3번인 자리만 뒤지면 돼요? 끝자리가 3번인 자리한테 먼저 가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3번 자리 가요.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앉을 수 있는 애들은 3700만 300만 앉는 게 아니라 3713번도 앉을 수 있고 3723번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번호를 맞춰봐야죠. 서로. 네, 나머지 앞자리가 뭔지. 그래서 물어봐서 다행히 3703번이래요. 그러면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그러면 히트인 거고요. 얘 앉았는데 얘가 불행히도 3723번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죠. 그럼 미스가 난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얘는 캐시에 찾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끝자리 가지고 찾아가고 거기 가서 나머지를 비교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캐시에서 체킹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매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기에 메인 메모리 블럭이 있어요. 메인 메모리 사이즈가 요만큼인 게 아니라 여기 다 안 그렸어요. 여기까지 쭉 그려야 돼요. 저 밑에까지 그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캐시, 여기 있는 캐시 크기만큼만 그린 거예요. M개만 딱 그린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로,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딱딱 자리가 정해진 거죠.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M개가 여기 M개로 가고. 근데 내 메인 메모리 이 뒤에 또 있죠. 네, 이제 또 있어요. 그럼 마치 사이클릭하게 여기서 여기 첫 번째가 갔으니까 쭉 가서 다시 갔어요. 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갈 수 있는 위치. 그럼 다음에 N번째 자리가 또 오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또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한 군데에 여러 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마치 저 0번 자리에는 10번도 앉을 수 있고 20번도 앉을 수 있고 30번도 앉을 수 있죠.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우리가 한 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당연히 라인이라고 보면 여기 지금 라인 넘버예요.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는 거고요. 자, 여기가 총 2의 R승계가 있다 라고 가정하면 자, M이 2의 R승계예요. 그러면 얘는 몇 비트로 구성이 되면 R비트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2의 R승계니까 얘를 구별하려면 R비트가 있으면 되죠. 2의 R승계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놈은 메모리는 예를 들어서 N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졌다. 이 블럭이 N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메모리는 총 2의 S승계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2의 R승과 여기 2의 S승 사이의 차이, 갭이 S-R비트인데 그게 바로 태그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캐시 라인이 0번부터 N-1번까지 라인이 있는데 메인 메모리는 0번부터 N-1번까지 쭉 할당할 수가 있고 다시 또 N번지가 있잖아요. N번째 라인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0번 쪽으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 캐시의 0번 라인에 올 수 있는 놈들은 0, M, 2M, 3M 이런 애들 오죠. 마치 끝자리가 0번인 학번 애들 0번, 10번, 20번, 30번이 오듯이 이런 애들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 자리에 올 자격.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예요. 끝자리가 좀 구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캐시가 총 2의 R승계의 캐시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의 S승 마이너스 R 또는 2의 태그만큼의 개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메모리 사이즈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 개수 곱하기 요 개수니까 곱해보면 2의 S승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말했던 메모리 사이즈 2의 S승과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CPU가 어떻게 캐시에서 히트인지 미스인지를 아냐면 이제 CPU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발생을 시켜요. 어드레스를 24비트 발생시키면 캐시에서 알아서 쪼개요. 하위 두 비트는 일단 워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캐시에 있는 라인 넘버가 되겠고요. 근데 나머지는 캐시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어드레스 저장을 못하죠. 나머지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라인 넘버를 가지고 이 라인 넘버를 가져와서 해당되는 캐시 라인을 뒤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끝자리에 가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넘버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라인 넘버를 보면 캐시의 어느 라인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LI 번째라고 하는 라인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어드레스가 딱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전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캐시 용량이에요. 라고 가정하면 주소를 이거를 발생시켰어요. CPU가 얘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라인 넘버가 딱
나오죠. 알아서 계산이 되죠. 0001이구나. 그러면 그 라인으로 가면 돼요. 캐시에 그 라인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캐시에는 라인 번호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라인 번호로 가요. 간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캐시에 요 나머지 요게 남는다 그랬죠? 메인 메모리에서 요게 남는다 그랬죠? 요게 태그예요. 요 태그를 내가 발생시킨 어드레스의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랑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서 요 태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놈이랑 비교를 하죠. 비교해서 만약에 맞으면 내가 발생시킨 주소가 맞는 거죠. 네, 캐시에 있는 게. 근데 만약에 틀리면 여기에 앉아있는 놈이 불행히도 내가 찾는 2703번이 아닌 거죠. 2713번이 있던 다른 애가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맞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라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 밑에까지 맞아야 돼요. 요 워드까지 맞아야 돼요. 그룹 내에 그 바이트까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워드 비트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원하는 건지, 왜냐면 여기 4바이트가 한 워드니까 세 번째 걸 원하는 건지 네 번째 걸 원하는 건지를 찾아서 요 놈을 가지고 CPU가 읽어가면 돼요. 됐어요? 네. 어드레스에서 캐시 찾는 방법 먼저 라인 넘버의 그 해당 라인으로 가서 태그를 비교해서 맞으면 실제 그 그룹 내 중에서 어느 워드를 읽어갈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행히도 미스가 났어요. 다시 말해서 요 태그가 아닌 거죠. 내가 원했던 태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어드레스를 다 가져와야죠. 왜?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메모리에서 해당되는 놈을 가져와야 돼요. 미스가 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거죠.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의 실제 그 주소로 가서 그 주소에 있는 애들을 라인을 다 가져와야지만 되겠죠. 왜냐면 캐시 없으니까. 이럴 때는 캐시 미스가 되고 당연히 페널티를 먹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메인 메모리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이그젠플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여기에 메인 메모리가 쭉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라인 넘버가 있고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들이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놈들이 캐시에 이렇게 매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드가 2비트고 라인이 14비트고 태그가 8비트로 가정을 하면 여기 하위 2비트는 결국 라인 넘버인데 여기가 전부 다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0으로만 되어 있죠. 왜 0으로 되어 있냐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0001, 1011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라인이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 다음 번째도 다시 0번지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들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라인 넘버가 여기 있겠죠. 0번, 1번 얘도 0번, 여기 1번이에요. 잘못됐어요. 0번, 1번이죠. 여기 1이에요. 네, 5입니다. 네, 잘못됐어요. 여기. 그쵸? 네, 라인 넘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지금.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라인이고 이게 두 번째 라인인데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1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네. 안 바뀌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워드는 왜 계속 0번지만 썼냐면 왜 여기 뒤에 2비트는 지금 보시면 0밖에 없죠. 0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안에 4개의 워드를 그냥 한 번에 표시한 거예요. 00, 01, 10, 11을 이 안에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가면 다시 00, 00, 00, 01, 10, 11이기 때문에 라인 번호만 하나씩 증가하고 워드 번호는 여기 4개가 다 같이 그냥 썼기 때문에 00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저 주소 한 칸이 워드가 아니고 한 칸을 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비트가 있죠? 여기까지, 여기 지금 색칠을 잘못했어요, 얘가. 색칠을 잘못했는데 여기까지가 8비트예요. 여기까지가 보면 요놈이 바로 여기에 태그가 되겠어요. 나머지 남은 태그.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기 0번째 라인에 올 수 있는 애들은 각 블록에 누구만 올 수 있어요? 0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애들만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1번째 라인이죠. 1번째 라인에 올 수 있는 놈은 각 블록에 요 1번째 해당되는 놈들. 요 놈이죠. 요 놈 잘못됐어요. 그 다음 요 놈. 요 줄에 있는 애들만 여기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애들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됐어요? 끝자리 가지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 있는 여기 3FF라고 하는 라인은 이 라인의 가장 마지막 라인. 이 라인의 가장 마지막 라인이거든요. 요 자리에 있는 애들만 요 끝자리로 올 수 있어요. 요 놈도 요 끝자리로 올 수 있고 요 줄도 요 끝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 블록,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이렇게 n등분했을 때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자리로만 캐시에, 끝에 자리에 있는 애들은 캐시의 끝에 자리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전체 어드레스를 두 파트로 쪼개보면 메인 메모리에 S 플러스 W 비트로 쪼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러면 어드레스 그 메모리의 그 사이즈는 2의 S승 플러스 W, 그렇죠? 이 S 플러스 W 승만큼의 바이트를 가지고 있겠죠. 워드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자, 얘의 블락 사이즈, 라인 사이즈를 우리가 2의 W라고 보면, 예를 들면 W가 2비트다 그러면 4개죠. 하나의 라인에 4바이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의 W 워드라는 얘기는 여기에 W는 비트고 개수로 따지려면 2승을 해주면 돼요. 2의 W승 하면 개수가 되죠. 그래서 2의 W승의 워드가 한 라인이 된다면 라인 수는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블락 수는 2의 S승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블락 수, 전체 워드 수가 2S 플러스 W승인데 그거를 라인에 들어가는 바이트 수 나눠주면 라인 수가 나오죠. 2S승.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시에 있는 라인 수는 총 2의 R승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S보다 R이 작겠죠. S는 작아요. 그러면 태그는 총 S-R 비트만큼이 태그로 남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다이렉트 매핑 방식의 원리예요. 얘 장단점은 뭐냐면 일단 심플해요. 왜 심플한가 하면 CPU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끝자리만 알면, 그쵸? 끝자리 그 라인 번호만 알면 내가 비교해야 될 룸이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찾아야 될 어디 가게 굉장히 심플하게 좋고요. 그래서 비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왜냐면 이걸 찾는 로직이 되게 심플해요. 회로가. 단점이 있어요. 자, 단점이 뭘까요? 이걸 맞춰야 실 거야. 빨리 맞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뭘까요? 비싸지도 않고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죠?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단점이 뭐예요? 잘 놓친다? 잘 놓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스가 안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류라는 건 없죠? 캐시에 없을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오류가 잘 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캐시가 안 갖고. 뭐죠? 뭐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 자리를 쭉 해놨는데 끝번 가지고 제가 할당을 해놨어요. 어떤 불합리함을 느껴요? 빈 공간에 가지. 네, 그렇죠. 네. 여기가 나머지가 다 비어있어도 내가 갈 자리는 저기밖에 못 가잖아요. 나머지 9자리가 비어있어도 내가 거기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저 자리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자리를 쓰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 자리가 계속 치열하죠. 네, 나머지 자리는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CPU가 3000번지하고 3010번지를 교대로 읽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에 3000번지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3003번지를 읽었어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13번지를 읽고 싶어요. 얘는 아니잖아. 3013번지가 와요. 읽었어요. 다음에 다시 내가 3003번지를 읽어요. CPU는 뭐 프로그램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3013번지와 3003번지를 계속 번갈아 읽으면 계속 미스죠. 얘인 줄 알았더니 그 전 거였고 그 전 거였더니 밑에 되잖아요. 이게 얘의 한계예요. 만약에 두 자리에 3003번지와 3013번지가 다 같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여기가 자리가 남으니까 그게 바로 얘의 단점이 되겠어요. 간단하긴 한데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번갈아 가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읽게 되면 이런 미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45분까지. 아니 45 너무 많이 쓴다. 43